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는 교과서 118쪽입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 짐작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경험을 한번 말해볼까요? 친구에게 빌린 동화책을 잃어버려서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미안했겠네요. 엄마 아빠께서 제 태권도 경기에 오셔서 응원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가 제게 장난을 쳤는데 제가 심하게 화를 내서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도 있군요. 여러분에게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머니와 물감이라는 글을 읽고 이 글에서 나오는 민서라는 친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민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해 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물감. 어머니, 제 곰돌이 머리핀 못 보셨어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머리핀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핀? 조금 전에 민주가 꽂고 유치원에 갔는데? 제 머리핀인데 왜 민주가 꽂고 갔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챙기지 않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오늘은 그냥 다른 것으로 하고 가. 그러다 지각하겠다. 민주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건데 어머니께서는 내 탓이라고 하신다. 어머니께서는 늘 동생 편만 드신다. 오늘 물감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가방에 잘 넣었어?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서는데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학교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민서야, 이것 봐라. 어머니께서 새 물감 사주셨다. 내 짝 정아가 새로 산 물감을 가방에서 꺼내며 자랑했다. 나는 괜히 짜증이 났다. 맞다, 그림 물감. 가방을 살펴봤다. 물감이 없었다. 아침에는 분명 챙겼는데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신발 신을 때 물감을 현관에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 작은 새 물감이라고 빌려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감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어머니께서는 출근하셨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인데. 이게 다 민주와 어머니 때문이다.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단짝 친구 소은이가 나를 불렀다. 민서야, 너희 어머니께서 이거 너 주라고 하셨어. 내 물감이었다. 우리 어머니 만났어? 교문 앞에서 만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다며 나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출근하느라 바쁘신데도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주고 가셨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자, 그러면 교과서 121쪽 어머니와 물감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민서는 아침에 어머니께 왜 화가 났나요? 동생이 자신의 머리핀을 가져갔는데 어머니께서 동생 편만 드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적으시면 돼요. 또 여러분의 말로 짧게 줄여서 적으셔도 됩니다. 자, 2번. 짝이 새로 산 물감을 자랑하자 민서는 왜 괜히 짜증이 났나요? 네, 이미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네, 이미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산 물감 자랑하자 민서는 괜히 짜증이 났어요. 물음 4번. 민서는 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나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다 가능하죠?
동생이 자신의 머리핀을 하고 갔다고 어머니께 화를 냈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께 화를 냈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민서를 생각해서 또 물감을 일부러 학교에 갖다 주셨죠? 자,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화를 내며 학교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물감을 가져다 주신 어머니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한 왜 민서가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에 대해서 짐작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서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나 행동을 찾고 마음을 짐작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죠? 물감을 가방에 넣었는지 물으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의 민서의 마음은 서운함, 화남,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제 머리핀인데 왜 민주가 하고 갔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네, 민서의 화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책상에 엎드림. 자, 이때 민서가 책상에 엎드렸을 때 이때 민서의 마음은 네, 속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네요. 민서가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민서라면 죄송하다고 직접 말씀드릴 거야. 아, 이렇게요? 엄마 아침에 제가 괜히 어머니께 화풀이를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린대요. 나라면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설거지를 할 거야. 이런 방법도 있네요. 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마를 해드릴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내가 민서라면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서 어머니께 드릴 거야. 아, 편지라는 강력한 방법이 있네요. 왜냐하면 편지 속에는 민서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122쪽 아래에 6번. 민서가 한 경험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의 마음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 원격 수업일에 배가 아파서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혼내셨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유도 묻지 않고 나를 혼내셔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을 바탕으로 그 옆에 123쪽에 나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께 자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써봤어요. 엄마께, 엄마, 그날은 제가 배가 아파서 수업을 못 들었는데 묻지도 않으시고 제게 화를 내셔서 저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다음엔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땐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었던 경험을 적어보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오늘 국어 공부도 잘하셨습니다.